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7월 보험 업권 전망, 또 어떤 기사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이상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억하십니까? 정말 많은 자영업자들이 시장에서 직장을 잃고 또는 어려움에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 그 당시에 보험 설계사가 굉장히 급증을 했었습니다. 그때랑 매우 닮았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인데요. 자, 리크루팅, 보험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인원이 유입돼서 그 인원들을 정착시키고 또 얼마나 퍼포먼스를 내게 만드는지 모든 그 과정이 중요하겠지만 그 맨 앞에 시작 시점에 바로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 유입시키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직장을 잃거나 또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 설계사분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 때를 보면 그때는 금융사들이 굉장히 도산하는 그러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 상황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험 설계사가 늘지 않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직을 통해서 보험 설계사분들이 늘어났고요. 그 당시에 이쪽 업계로 오신 분들이 많이 그만둔 분들도 있지만 좋은 정착을 통해서 지금까지 또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이직을 했지만 그러한 선택을 했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우수한 인재분들이 이때 시장으로 보험 시장으로 들어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이러한 상황, 코로나 위기 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틈타서 이직을 하고 또 그 시장 상황을 활용해서 또 리크루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와는 좀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작정 인원을 늘리는 것이 지금과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지금은 조금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또는 실제 본인이 어려운 경험을 한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 부정적인 해석한 내용들을 시장에 이제 막 퍼뜨리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떤 조직에 또는 어떤 팀에 이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작정 도입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도입보다는요, 생각보다는 좀 신중한 그러한 도입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러한 좀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분들을 리크루팅하는 것은 정말 조직에선 매우 중요한 어떤 제도지만 이 제도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손을 보고 칼을 대고 또는 필터를 같이 넣어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도입 방법을 우리가 정착시킬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끌어모으려 헐값의 보험을 판매했다. 그래서 결국은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인데 다 알고 계시는 기사 내용일 겁니다. 모모 손보사에서 보험을 335 즉 간편보험을 거의 일반 보험 수준의 보험료로 판매됐다. 타사 대비해서 약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팔아서 이 상품을 판매하는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준 상품인데요. 자, 고객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보험료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장 범위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보험사들이 영업 경쟁에 뛰어들면서 보험료를 낮춘다거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할인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 보험사는 위험보험료가 타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거의 업계 최저, 제가 손보사 다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사와는 달리 이 기사에서도 보듯이 헐값에 판매했다는 내용은 뭐냐면 이 회사가 과연 이렇게 판매해도 되느냐, 결국
미래에 굉장히 위험해질 거다. 결국 이러한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이 기사 내용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은 보험료에 가장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보장 범위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장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 정책들이 펼쳐졌었죠.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뇌혈관 혈성 회당 수술비를 지급하거나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편입되거나 다시 이러한 보장 내용 면에서 확대되는 부분들을 영업에 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또 보험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코링을 어떻게 보면 완화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에 활력을 주었는데, 이 보험사가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보험사가 수년 전에 이미 이제 그 RBCB를 100%를 못 맞춰서 경고를 먹었고, 그 다음에 충당해서 170%까지 올려놨지만 작년에 또 1,000억 넘게 손실이 나서 결국 또 RBC 비율이 150%, 즉 권고사항 밑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가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팔아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이에 대한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것이 보험사의 존폐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많은 보험사들이 파산하거나 도산한 적이 있지만 다 보험계약 이전 제도를 통해서 큰 문제 없이 우리들이 뭐 보험사가 파산된 적 없다 이렇게까지 기억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보험시장의 미래가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외자계 회사들도 지금 나가고 있고, 시장에서도 실제 보험사가 매물로 나오지만 적극적으로 이걸 매수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냐면 보험계약 이전 제도까지 손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한테 무조건 보험료가 싼 상품, 그리고 보장 내용이 좋은 상품만을 적극적으로 권유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보험의 그 유지 부분에 있어서,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또 조성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근데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 없이 여태까지 이어져 왔지만, 다른 보험 설계사가 또 해당 상품 올 때 조금 영업적인 면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소비자분들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상품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판매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보험료가 싸다, 또는 무조건 보장이 좋은 그러한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상품들, 안정적인 회사를 찾는 것도 컨설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자, 숨은 보험 찾아주기,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소비자분들이 10조 넘는 보험금을 찾아갔고 굉장히 좋은 일을 했죠. 결국은 이 잠자는 돈을 찾아주는 것은 소비자에게서는 가장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호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보험금을 소비자분들이 있으면서도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신 건데, 이 돈을 놔두면 금리가 예전 높은 금리를 받았을 때 금리로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놔두면 놔둘수록 많이 불어난다. 이런 그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데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당 보험금 빨리 찾아가서 이 해당 보험금을 가지고 다른 투자나 또는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모르시거나 또 잘못된 정보를 갖고 많은 분들이 숨은 보험금을 아직도 12조 넘게 안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제도가 좀 더 좋아집니다. 자, 예전에는 조회는 했지만 이 조회된 내용을 가지고 청구를 하려면, 즉 내가 숨은 보험금 또는 잠자고 있는 보험금을 찾으려면 해당 보험사에 각각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조회와 동시에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번에 장착된다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한테 가장 호의를 베풀 수 있다. 즉 내가 고객분한테 호의를 베풀면 고객은 호의를 받으면 이를 또 되갚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고객님이 예스라는 그런 답을 좀 더 많이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변경되는 거를 좀 활용해서 우리가 영업에 조금 더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팁을 여기서 얻어낼 수 있으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객님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세일즈에 적극적인 어떤 성향을 보이는 것보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고객님 조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도와준다라면 좀 더 컨설팅이 수월하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3분기 정도에 구축된다고 하니까 구축되기 전에 미리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숙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구축되자마자 소비자분들과의 컨설팅 이런 걸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1인 가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보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다른 그러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 미니 보험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혼자 산다라면요, 보험에 대한 니즈가 적겠죠. 뭐 예를 들어서 유가족을 위한 사망보장 같은 니즈는 당연히 적을 것이고요. 반대로 내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은퇴 생활에 대한 니즈가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보험이라든가 또는 화재보험 이런 거에 대한 또 니즈는 높을 것이고 배상 책임에 대한 니즈도 높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 상품의 포트폴리오도 바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상품 구조가 굉장히 이 1인 가구 중심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도가 이 1인 가구의 보험을 팔기 좋은 쪽으로 개편됐습니다.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엔 300억 이상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20억 정도만 있으면 소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보험사는요, 판매할 때 어떤 제재가 좀 있습니다. 뭐 예금자 보호법 안에서의 보험금으로 한정을 해야 된다라거나 1년간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고요. 기간은 1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한정돼 있지만 이러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 내부 사정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이러한 소비자분들은 결국 자기한테 굉장히 맞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전문 용어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것을 딱딱 집어서 요 보장만 좀 해주는 그러한 담보를 가입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보험을 소비할 때도 효율성을 따지는 거고 큰 지출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와 또 예를 들어서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내가 암 중에서도 어떤 암에 특별히 취약하다 또는 발병 확률이 타인에 비해서 높다라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암보험을 가입할 때도 암 전체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내가 타인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은 그러한 암 담보만을 높게 좀 가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컨설팅이 필요한 거고 시장에서는 이런 것이 지금 먹히고 그래서 소액보험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펫보험 시장 하나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반려견이 약 860만 마리 정도 있는데 실제 펫보험 가입한 그 우리 반려견들은 약 4만 마리 정도, 0.0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실패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 정도 시기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미니 펫보험 같은 게 나오면은요, 일단 기존 소비자분들이 갖고 있는 이 펫보험에 대한 가장 큰 부담이 결국은 보험료고요. 그리고 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담들을 미니 펫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좀 내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품들이 점점 개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라면 결국은 우리가 컨설팅의 일을 반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컨설팅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당뇨병 환자 폭염 때 사망률이 18%나 늘어난다. 우리가 겨울철엔 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혈관이 이제 수축돼서 그럴까 추워서 반대로 폭염 때 당뇨병 환자가 늘어난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은요, 서울 성명병원에 있는 전공의가 이 관련된 전문 이 지식 또는
해당 관련된 논문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폭염 때는요, 수분을 많이 뺏기죠. 그럼 혈장량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요, 혈당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수치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환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 컨설팅 할 때 많이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추울 때 뇌혈관 이야기하는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더울 때는 이제 당뇨병을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 추가해서 컨설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기사를 좀 갖고 와봤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기후 온난화, 지구는 이제 뜨거워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간에 따른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기온이 계속 증가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뭐 어떻게 보면 만성 질환이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질병으로 우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해당 통계 자료를 가지고 컨설팅에 조금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기사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가 당연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이 증가했던 것처럼 지금도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상급증을 하고 있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함부로 무조건 리크루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가려서 리크루팅 하는 것도 시장에서 해당 팀이나 조직, 회사들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험 상품 무조건 싸다, 그리고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70년, 60년 장기 미래를 봐야 되고 안전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컨설팅에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잠자는 숨은 보험금 청구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대. 조회뿐만 아니라 청구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제 3분기 때 도입이 되면 보장 컨설팅을 하거나 고객 컨설팅을 할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험시장의 상품 구조들도 굉장히 바뀌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당연히 미니보험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보험에 대한 인식이나 구입 방법도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보험에 대한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우리도 컨설팅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염 때 결국은 수분이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결국 혈당 수치가 올라가서 당뇨병 환자들의 사망률이 늘어난다. 이를 보장 컨설팅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 마지막 기사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7월 한 달도요. 영업에 더우시겠지만은 활성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달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